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이 작년에 7-8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명예교수의 말처럼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진의 확률은 매년 1%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각부의 예측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최대 95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53만 명은 피난소조차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한국행을 결심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길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사카 혼마치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이토 미사키라고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매일 아침 8시, 저는 혼마치역 앞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테이크아웃해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었어요.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무역회사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평범한 사무직원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무역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단순히 일 처리를 위해 가끔 출장 가는 곳, 그게 전부였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회사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기상청 재난 문자였죠.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 80%.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작년에는 70%였는데 1년 만에 또 올랐다는 소식에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이 있는 32층에서 내려다본 오사카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지난 25년간 익숙했던 이 도시가 한순간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어요. 점심시간 평소처럼 모여 도시락을 먹던 동료들의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진 났을 때 피난 계획 있어? 타워맨션은 안전할까? 모두들 불안한 목소리였죠. 그때 옆자리에 사쿠라 씨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다던데.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주 한국 출장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반듯한 아파트들, 지하철역마다 있던 방공호 같은 대피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기라면? 퇴근길, 혼마치역으로 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주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에 홀린 듯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한국 이주, 서울 생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한국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가족이 뒤숭숭해질 거라는 거요.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늘어나는 이주 상담 인파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보았던 안전하고 반듯한 아파트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25년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죠. 집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으니까요. 남편 켄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한국이라니?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하다고. 25년간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던 남편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더했죠. 이 나이에 남의 나라를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뭘 한다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생인 아들 켄타도 엄마, 난 여기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라며 고개를 저었죠. 그날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어요. 켄지는 계속해서 한국의 단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물가가 비싸다. 임대료가 너무 높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거다. 하나같이 인터넷에서 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가족들의 반대에 쉽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상청 지진 전문가가 난카이 해구, 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켄지의 회사 동료 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집도 한국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더군요. 우리 회사만 해도 벌써 5가구가 이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20년 전
승무원 시절에 자주 들렸던 인천공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케줄의 한 부분이었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여보, 나 혼자만이라도 먼저 가보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켄지는 창밖만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우리 가족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지진이 나면 950만 명이 피난을 가야 하는데 53만 명은 피난소도 없대요. 우리가 그 53만 명 안에 들어가면 어쩌죠? 켄지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한 달만이야. 한 달 동안 가서 살펴보고 와. 대신 약속해. 정말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사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으로 서울의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깔끔한 오피스텔들, 편리한 교통, 안전한 치안. 출장 때마다 보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한 달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상사는 의외로 이해해 주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뒤에 봅시다. 짧은 인사와 함께 승인서에 사인을 해주었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후회하진 않을까?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결정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공항을 향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승무원 시절 입었던 유니폼이 눈에 띄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 승무원으로서 첫 비행을 마치고 내렸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승무원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키오스크로 간단히 끝났죠. 일본의 공항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탔어요. 깨끗한 객실, 흔들림 없이 달리는 열차. 출장 올 때마다 느꼈지만 이번엔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살아갈 곳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회사에서 연계해준 원룸은 강남역 근처였어요. 일본에서 봤던 사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깔끔한 구조의 보안시설도 완벽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현관문이었어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리는 도어락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선 아직도 열쇠로 잠그는 집이 많은데 말이에요. 짐을 풀다가 배가 고파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가 대낮처럼 밝은 거예요. 곳곳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런 시간에 혼자 걸어 다니기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여기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일본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것 같아서요. 저희 직원 중에 일본어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안전해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더라고요. 켄지는 별로 관심 없는 척했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지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삼성동의 높은 빌딩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사원증을 봤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본사는 아직도 실물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특히 김 부장님이라는 분은 미사키 씨,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일본에서는 상사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식은 물론 일식, 양식까지 다양했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여기는 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직원들 의견도 반영해서요. 라고 하더군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미사키 씨, 저녁에 치맥 어때요? 치맥이 뭔지 몰라 물어보니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순간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직장 여성이 밤늦게까지 회식한다는 건 꿈도 못 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성들도 자유롭게 퇴근 후 약속을 잡고 늦은 시간에도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 다니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니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치맥집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으로 여러 번 왔었지만 이렇게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것도 신세계였습니다. 작은 공간에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택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편의점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는데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겨우 이틀째인데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새롭고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한국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계약서에 납기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미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런데 김 부장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일단 거래처에 연락해보죠. 지금 바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김 부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미사키 씨,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 전화부터 해봅시다. 거래처와의 통화는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김 부장님이 옆에서 조언해주신 덕분에 제가 일본어로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거래처에서도 우리의 빠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날 저녁, 김 부장님이 회사 근처 카페로 저를 부르셨어요. 미사키 씨, 오늘 일 잘 처리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해결하느냐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때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선 장점이 되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실수를 하면 수없이 많은 사과와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 드는 자세가 신선했어요. 다음 날,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제가 겪은 일을 교훈 삼아 새로운 업무 지침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제 실수가 오히려 회사의 발전 계기가 된 거죠.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인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빨리 적응하시고.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켄지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로 배우려고 해요. 켄지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지만 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새로운 기업 문화, 빠른 의사결정, 수평적인 분위기에 대해서요. 미사키, 당신 많이 변한 것 같아. 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는 설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동료들과 나누는 편안한 대화, 이런 것들이 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죠. 주말에는 동료들과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지진의 위험을 피해온 것이 계기였지만 어쩌면 이곳에서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안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해도 용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곳에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아침부터 울리는 배달 알림음은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서 도시의 활기찬 소리를 듣는 게 습관이 됐어요. 특히 아침 식사 풍경이 완전히 새로워졌죠. 스마트폰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배달 음식을 아침부터 시켜 먹는다는 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해졌어요. 회사 생활은 제게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거래처와 화상회의를 할 때였어요. 예전에는 통역만 하던 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됐죠. 미사키 씨, 양쪽의 문화를 이해하는 당신의 의견이 우리에겐 소중해요. 라는 김 부장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퇴근 후의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날은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마음이 풀어졌죠.
제가 부른 일본 노래에 수진 씨가 따라 부르려 애쓰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게 한국의 회식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이 제 아지트가 됐어요.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책을 읽다가 옆에서 치킨 먹는 가족들 보다가 강변을 달리는 자전거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문득 우리 가족도 이곳에서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지와의 영상통화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집안일과 아들 이야기만 하다 끝났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들 켄타의 변화였어요. 제가 보낸 서울 사진들을 보더니 엄마, 나도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라는 답장을 보내왔죠. 처음엔 한국행에 반대하던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언제 돌아오니? 라고 물으시더니 요즘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니? 날씨는 어떠니? 하고 걱정해주시는 말투로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시면서 이곳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한 달만 있다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이곳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해졌거든요. 최근 들어 일본의 지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켄지와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우리 가족의 한국행을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켄지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달랐어요. 최근 일본의 지진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주변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켄지가 자신의 회사 서울지사로 발령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강하게 반대하던 켄지였는데 지진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서울지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발령이 날 것 같다며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김 부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오히려 반가워하시며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우리 지사에서 일본 거래처를 담당하는 팀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계약직이지만 나중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일본 거래처들과 소통할 때도 한국의 업무 방식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됐고 양쪽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일본 기업들에게 설명할 때면 제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켄타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거였죠. 처음엔 반대하던 아들이 이제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곳의 의료 시스템이나 노인, 복지가 좋다는 걸 알게 되셨다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주말에는 켄지가 집을 알아보러 서울에 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마포구의 아파트를 보여주었더니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출퇴근도 편할 것 같고 켄타의 학교와도 가까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한강공원을 거닐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진이 무서워서 시작한 한국행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기회들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 실력을 인정해주는 문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분위기가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곳에서 우리 가족은 각자의 새로운 꿈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의 두려움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우리가 찾은 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 더 나은 미래였습니다. 켄지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을 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입국장에서 나온 켄지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규정대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던 남편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일본의 딱딱한 직장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켄지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새로 계약한 집으로 가는 길에 켄지가 말했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지진 이야기가 더 심각해졌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켄지의 발령 소식을 들은 후배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켄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던 중에 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에 도어락, 집안 곳곳에 IoT 기기들, 에어컨과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특히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놀랐답니다. 켄지는 매일 저녁 신나는 목소리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지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회의할 때도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실행에 옮긴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매일 저녁 영상통화로 일본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면접 준비로 바빴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며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상통화 끝자락에는 항상 시어머니께서 얼굴을 비추셨어요. 우리 집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한국의 생활을 설명해드렸더니 특히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구나 하시면서 처음으로 한국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켄지와 저는 매일 밤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치맥을 즐기는 연인들, 버스킹하는 청년들. 이런 풍경을 보며 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라고요. 지난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 켄지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켄지였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강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 대비 특별법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진 발생 시 대피소가 부족해 53만 명이 피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예측도 들려주더군요. 친구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처럼 떠나온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켄지와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일찍 나와 제안서를 썼습니다. 일본의 기업들과 가족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켄지도 회사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돕는 특별팀을 꾸리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먼저 걸어온 길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어머니도 서울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매일 교육센터에 다니시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계시더군요. 켄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열정과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지진이 무서워 도망치듯 온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한국의 깊은 감사를 느끼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난카이 해구 지진 위험으로 한국행을 고민하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